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을 하시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손을 제대로 못 쓰고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도 건강해 보였던 분이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동네에서도 손주 돌보며 정정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 더 놀라운 건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할머니의 손은 계속해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끝이 저려서 젓가락질이 예전처럼 깔끔하게 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요즘 들어 손이 자주 저리거나 컵을 잡다가 미끄러뜨린 적은 없으신가요? 글씨를 쓸 때 옛날처럼 또박또박 써지지 않는다거나 단추를 잠그는 게 전보다 힘들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꼭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변화가 바로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민입니다. 응급실과 신경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손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다가 큰 후유증을 남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징후를 빨리 눈치채고 병원에 오신 분들은 놀라울 만큼 건강하게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한 불편으로 넘겼던 손끝의 변화가 사실은 생명을 지키는 열쇠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신다면 평생 말을 잃거나 걷는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작은 손끝 신호만으로도 뇌경색을 예방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손은 우리 뇌와 가장 가까이, 가장 민감하게 연결된 신체 부위입니다. 젓가락질을 하고 단추를 잠그고 글씨를 쓰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뇌 속에서 복잡한 신호가 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가 단 1초라도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손끝의 작은 변화는 뇌졸중, 특히 뇌경색의 초기 징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뇌세포는 산소가 단 3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죽기 시작한다는 걸요. 그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손상된 부위가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환자는 갑자기 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삼키는 부위가 망가지면 밥 한 숟가락조차 삼킬 수 없습니다. 다리와 연결된 영역이 손상되면 평생 걸을 수 없는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분 중에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떨어뜨리셨는데 오늘따라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그냥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몸이 한쪽으로 쓰러지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12시간이 지나 있었고 결국 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손끝이 보내던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은 68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으셔서 목공일을 즐기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못질을 할 때 망치를 자꾸 떨어뜨리게 되셨습니다. 손 힘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며 웃어 넘기셨지요. 그런데 불과 보름 뒤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 뇌경색. 결국 반신마비가 남아 평생 침대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지요. 뇌세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손상됩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나도 가끔 손이 저리긴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뭘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바로 오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자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골든타임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차이나는 시간,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지요. 뇌경색의 경우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안에 치료가 시작돼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모든 손 저림이 뇌경색은 아닙니다. 관절염이나 신경이 눌린 것,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뇌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도 큰 위험을 안고 가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손이 보내는 신호는 뇌경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작은 징후를 빨리 발견하기만 하면 뇌경색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여성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저려와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 바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뇌혈관이 일부 막히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손끝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발견하고 대응한다면 뇌경색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손끝의 미묘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바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얻으면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개선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손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뇌경색이 다가오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손만 반복해서 저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양손이 모두 저리는 것은 보통 목 디스크나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손만 유독 반복해서 저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부터 오른손만 저려서 젓가락질이 불편하거나 왼손만 찌릿찌릿해서 글씨 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뇌가 나 지금 위험하다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오래가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건을 자주 놓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컵을 잡았다가 미끄러뜨리신 적 있으신가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가 자꾸 떨어뜨리거나 휴대폰을 들다가 손에서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깜빡해서 그렇지 하고 웃고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의 힘은 단순히 근육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신경을 타고 손끝까지 잘 전달되어야 힘이 들어가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뇌의 신호가 원활하게 가지 못하면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잘 못 잡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손에 힘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반듯하게 글씨를 쓰던 분이 갑자기 글씨체가 흔들리거나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의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는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손글씨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글씨가 마음대로 써지지 않는다. 이건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단추나 지퍼를 잠그기가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단추를 구멍에 꿰거나 지퍼를 올리는 동작은 생각보다 정교한 손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동작이 잘 안 된다면 손의 세밀한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단순히 눈이 침침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온도 감각이 뒤바뀌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가운 물컵을 잡았는데 손에서는 오히려 뜨겁게 느껴지거나 또는 반대로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는데 이상하게 얼음물처럼 차갑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건 감각신경 전달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 손끝의 감각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뜨겁다, 차갑다, 따갑다 하는 모든 감각이 뇌에서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뇌혈관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거나 작은 혈류 장애가 생기면 뇌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차가운 물인데 뜨겁다고 착각하게 되고 따뜻한 물인데도 시린 듯 차갑게 느껴지는 거지요. 특히 평소에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이런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작은 감각의 변화가 바로 뇌경색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바늘을 잡는데 잘 느껴지지 않고 종이 한 장을 집는데 감각이 무뎌진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뇌에서 오는 신호가 흐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뇌경색의 초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손 떨림입니다. 커피잔을 들 때, 젓가락질을 할 때 평소와 달리 손이 덜덜 떨린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손이 떨리나 보다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림이 갑작스럽게 시작됐거나 특정 손에서만 나타난다면 이는 뇌 신경회로에 이상이 생겼다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끝에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일종의 경고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신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뇌경색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위험한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첫째, 혈압이 높은 분들입니다. 혈압이라는 건 우리 몸속 혈관에 흐르는 압력을 말하지요. 이 압력이 늘 높게 유지되면 마치 고무호스를 계속 세게 누르는 것처럼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균열이 생기고 결국 피가 통하지 못해 막혀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뇌경색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피가 잘 굳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게 되지요. 당뇨가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혈당만 보는 게 아니라 뇌혈관 건강까지 챙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걸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면 혈관벽 안쪽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싱크대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듯이요. 이렇게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 결국 막히면 뇌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넷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잘 생기게 합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담배는 뇌와 심장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나도 같은 위험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손끝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더 예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손끝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지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의학적으로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끊기면 단 3분 만에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혈관을 뚫어주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가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삼킴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남성분이었는데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지고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 지난 뒤에야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고 혈전용해제를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여성분이었는데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칫솔을 자꾸 놓치고 발음이 어눌해지자 가족들이 곧장 119를 불렀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불과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요. 즉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 이분은 후유증 하나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1시간 이내에 치료하면 90% 이상 회복이 가능하지만 3시간이 지나면 그 가능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6시간이 지나면 거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이 아플 땐 119를 부르시잖아요? 뇌가 아플 때도 똑같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증상이 애매하면 괜히 응급실 가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응급실은 괜히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애매한 증상일수록 더 빨리 와야 합니다. 아무 일 아니라면 다행이고 만약 뇌경색이라면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끝에 작은 변화가 느껴진 순간 망설이지 말고 곧장 병원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끝의 변화, 바로 뇌경색을 부르는 7가지 SOS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 한쪽 손만 반복해서 저린다. 둘째, 물건을 자주 놓친다. 셋째,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진다. 넷째, 단추나 지퍼 잠그기가 힘들어진다. 다섯째, 온도 감각이 뒤바뀐다. 여섯째, 촉감이 둔해진다. 일곱째, 이유 없는 손 떨림이 생긴다.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탓, 피곤 탓으로 돌리기 전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손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신호를 놓치고 조금 더 지켜보자 하다가 골든타임을 잃는다면 평생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거나 걸을 수 없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병원에 간다면 후유증 하나 없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아주 작은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손끝이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경험하는 증상과 비슷하다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바로 병원을 예약하세요. 그리고 이 방송 내용을 꼭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잃기 전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잃고 나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신호가 결국은 뇌를 지키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